본 방송은 7월 1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47화 시작합니다. 야자수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MLB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안 뜨나 하고 기대하면서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사된 트레이드들과 트레이드 루머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직접 픽해서 가상 트레이드 시나리오들까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희재 PD님, 송준형님, 진정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방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부에서 내셔널리그 먼저 이야기할 거고 2부에서 아메리칸 리그 얘기하고 이제 좀 이 주요 선수들이 어디로 갈지 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매년 하는 거였잖아요. 작년에는 라이브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올 시즌에 좀 이게 순서상 원래 제가 트레이드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려 했었는데 네. 그 8월 일정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좀 미리 그냥 예상을 좀 해보는 걸로 좀 가닥을 잡게 되었고요. 그 전에 원래 보통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라고 해도 그 전 한 달 전부터는 그래도 굵직한 대형 트레이드들이 좀 쏟아질 법도 한데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큰 트레이드들이 라파엘 데버스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건 좀 논외로 봐야겠죠. 그거를 제외하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완전 예측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미 성사된 트레이드들이 있죠. 지난 6월 15일에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라파엘 데버스 선수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카일 해리슨, 조던 힉스, 브라이언 베이오, 제임스 팁스 선수 간의 트레이드가 있었고 이어서 7월 10일에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브라이언 베이커 선수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2025년 드래프트 지명권이 포함된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7월 16일에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애덤 프레이저 선수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캠 데버니 선수 간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데버스 트레이드 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야자수에서 딱히 집중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죠. 네.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일단 준영님 반응이 그때 되게 웃겼었는데 정신 나갔다고 했죠. 그쵸.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데버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넘어간 지 한 달이 약간 안 됐는데 거기 넘어가서 성적이 좋진 않아요. 네, 맞아요. 좋진 않은데 근데 뭐 한 달 샘플 가지고 얘기할 거면은 트레이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맞죠. 장기 밸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넘어간 대가가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게 작아요. 그리고 뭐 이걸로 뭐 데버스가 어쨌든 지금 장기 계약이 잡혀 있는 선수고 규모도 크고 사실상 뭐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3루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1루 지타 자원으로 분류한다 치더라도 이제 28살 프라임 들어가는 리그 정상급 타자를 아무리 장기 계약이 좀 뭐 연 30일 정도 이렇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털어낸다는 게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사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뭐 이 선수가 지금 32살 이래 버리면은 얘기가 좀 다를 텐데 28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피크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털어낸다는 거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스턴 레드삭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 뭐 선수랑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도 유명하고 하니까 급하게 털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가 최소한의 지출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빅벳 리그 수익권 정상급 빅벳을 아주 그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하나 추가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 뭐 보스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에도 내부 그 유망주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었고 뭐 마르셀로 메이어라든가 뭐 크리스찬 캠벨이라든가 로만 앤서니 3대장에다 더해서 지금 뭐 마이너에 당장 AA 트리플 A에도 괜찮은 유망주들이 또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야 교통자원 정리가 좀 필요는 했었긴 했어요. 그렇죠. 브래그먼도 있고 맞아요. 스토리도 심지어 뭐 쓰긴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해는 한다만 뭐 여러모로 제 생각에는 로스터 매니지먼트랑 그 선수와의 관계 측면에서 그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밸류를 제대로 받아오지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한다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로스터 매니지먼트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3루가 필요한 컨텐딩 팀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꼭 3루가 아니어도 지타, 지타 빅뱃이 필요한 팀이 많아요. 그런 팀들은 충분히 많은데 그런 팀들이 좀 더 이제 좋은 오퍼를 제시할 때까지 좀 기다리던가 했으면 보스턴 입장에서도 좀 더 리즈너블한 그런 자원들을 데버스를 통해서 데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갑자기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들긴 들더라고요. 뭐 다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내셔널리그 팀들을 바이어와 셀러로 구분해 보자면 바이어는 필리스, 매츠, 컵스, 미러키, 다저스, 샌디,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있고 셀러는 마이애미, 애틀랜타, 워싱턴, 피츠버그, 디백스, 콜로라도 또 카디널스와 신시내티는 애매한 팀으로 분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포지션이 좀 애매한 팀들이 있죠. 일단 지금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거나 와일드카드 탑 경쟁권 팀들 한 6개 정도는 분명히 바이어로 분류를 해야 될 그렇죠. 테고 네. 이제 하위권 팀들 한 5-6개 정도는 셀러. 근데 이 중간에 낀 팀들이 좀 애매한 건데 7월 31일까지가 데드라인이잖아요. 네.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7월 18일, 1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성적을 봐야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약간 애매한 그 회색지대에 있는 팀들은 대충 뭐 신시내티라든가 미러키도 회색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인트루이스도 회색지대에 있다면 있죠. 약간 그쵸. 애매한 상황이라. 그리고 또 뭐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마이애미도 무조건 셀러 스탠스를 잡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예, 왜냐면은 셀러를 한다기에는 이 팀은 이미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린 투수들, 야수 코어들을 올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팔만한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제는. 많지도 않고 막상 팔려고 해봤자 지금 제 가치를 못 받는 베테랑들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뭐 스타워스라든가 아니면 투수들 뭐 유리페레즈 이런 애들 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단 팔죠. 코어잖아. 그러니까 이 팀은 성적과 별개로 현재 로스터 구조상 바이어 셀러 포지션을 잡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최근 성적도 나쁘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재밌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시내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팀도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5월에서 아마 한 플러스 3 정도 그래서 건데. 최근에 이제 성적도 나쁘지 않고 네. 뭐 득실 마진이라든가 경기력 측면에서도 꾸준히 우상향이라든가 최소한 유지가 되는 모양새고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IL에서 헌터 그린이 곧 돌아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신시내티는 현재 로스터 구조라든가 뭐 승패 마진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엔 바이어 스탠스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재밌는 팀들이 몇 개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바이어 셀러가 되게 좀 밸런스 있게 나눠진 느낌이 있어요. 그쵸. 작년 데드라인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 좀 적극적인 바이어들이 없었죠. 좀 생각보다 노잼이었던 그런 데드라인이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오는 매물들도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좀 네임드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팀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 중에서 마이애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애미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준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나올 만한 매물이 은근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이미 대부분의 그때 같이 있었던 선수들을 그냥 모조리 다 팔아치웠었거든요. 그때 받아온 유망주들만 해도 거의 막 20명 이랬었으니까. 근데 올 시즌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3위 꽤나 괜찮은 성적을 기록 중이고 네, 오늘도 이겼고요. 네, 맞아요. 그 이유들은 그때 받아온 선수들이 특히 이제 야수들이 좀 많이 분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수 쪽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진짜 나올 매물이 없는데 좀 하나만 꼽아보자면 헤수스 산체스를 이 팀이 과연 처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있긴 해요. 이 선수가 팀에 정말 오래 있었고 아마 5년 차일 거예요. 그러고 분명 포텐셜이 있긴 하지만 몇 년째 그 제대로 된 실링이 터지질 않았어가지고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다 긁은 복권인데 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변수 픽으로 좀 싸게 데려올 수 있으면 의외로 괜찮은 매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외야에서 그리고 또 빅벳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스가 터져버렸잖아요. 정신 그래서 나갔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산체스를 좀 굳이 안고 가야 되나 싶어서 이번에 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타워스 오늘 경기도 워크오프 끝내기 홈런 포함 멀티홈런 2개 아니야? 쳐가지고 네, 지금 네. OPS가 네. .940인가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정신 나갔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수들 20대 중반에 접어드는 이제 프라임에 접어드는 어린 야수들 컨트롤 기간 많이 남아있는 야수들 뭐 예를 들어 아구스틴 라미레즈라든가 뭐 카일 스타워스라든가 하다못해 헤수스 산체스도 메이저리그 레귤러 스케일은 나오고 그렇죠. 오토 로페즈 뭐 사비에르 에드워즈 이런 선수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야수 쪽에서는 굳이 팔만한 매물이 없다고 보고요. 결국 셀러로 전환한다면 이 팀의 최대 매물은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알칸타라가 올해 성적이 너무 못하죠. 개판이라는 네. 거죠. 지금 평균 자책점이 7.22예요. 맞아요. 어떤 팀이 얘를 살려서 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데려가는 건데 저는 또 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운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애초에 싱커 투심을 던지는 선수라서 약간 필연적으로 FIP가 좀 그 운빨을 좀 많이 타긴 해요. 그건 맞는데 네, 이건 맞죠. 올해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과하게 운이 좀 없다는 인상도 있는 게 FIP는 4.59거든요. XFRP XFIP도 4.49. 4.49고 네. 투구 퀄리티 제가 몇 경기 등판을 봤는데 아주 형편없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 7.2가 나올 정도의 투구 퀄리티는 아니고 그냥저냥 괜찮은 3선발 정도의 인상을 주는 투구 퀄리티였는데 살려낼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데려갈 만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선수 그 토미존 받기 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만큼은 사이영 레벨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만한 고점을 보여준 투수가 그 시장에 나오는 일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네.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긴 이닝 끌면서 던지는 투수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이제 계약 상황도 2027년까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산다면 2년 반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뭐 자신이 있다면 부활시킬 자신이 있다면 꽤나 합리적인 매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알칸타라의 거치가 매우 주목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칸타라가 근데 또 이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원래 올 시즌 시작 전부터 알칸타라는 무조건 데드라인 때 팔 거다라는 스탠스였잖아요. 항상. 근데 또 이렇게까지 지금 못 해버리면 그렇죠. 타 팀들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싸게 살 기회인가 하고 좀 싼 오퍼를 제시한다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2.5년 남은 알칸타라를 지금 타이밍에 판매하지 않더라도 뭐 좀 후반기에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져서 뭐 겨울에 판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내년 데드라인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칸타라가 그래서 지금 반드시 팔릴 거라는 또 보장은 못 하게 됐어요. 오히려 못해지면서. 그래서 미친 척하고 카일 스타워스 팔면은 많이 받아오긴 하겠다. 와 그러면 진짜 많이 받아오겠죠. 그러면 뭐 탑 유망주 두셋은 받아오겠지. 근데 또 그렇게까지 할 그거 필요는 맞아요, 없으니까. 근데 네.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알칸타라가 되어버린 느낌이 있고 네. 또 다른 매물로도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올해 이제 82.1이닝 던지면서 ERA가 3.61 무엇보다 이 선수가 항상 고질병이었던 컨트롤이 올해 잡히면서 지금 BB9이 3.2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엄청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포텐셜을 터뜨렸다는 평가인데 근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이제야 좀 터진 느낌이 있어서 굳이 이 선수를 좀 어느 정도 그냥저냥의 오퍼에 팔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사는 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100이닝 이상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인저리 프론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다고 에이스 레벨에 근접한 투수냐는 아직은 아니죠.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비싸게 사올 이유는 없긴 해요. 그래서 좀 다들 마이애미 매물은 좀 애매하다라고 좀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셀러 포지션을 잡아야 될 합리적인 그 이유들은 있는데 그쵸. 매물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 팀
마이애미 본인 입장에서도 이 팀이 이제 마냥 리빌딩의 초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리빌딩 기간에 1, 2년 거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투수가 약하다고 계속 다른 메이저리그 관련 야자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석은 충분히 많아요. 네.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잘하고 있고 맥스 메이어도 있고 라이언 웨더스도 있고 유리 페레즈도 리그 탑급 연건이고 여기다가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뭐 토마스 화이트라든가 뭐 노블 메이어 이런 노블 선수들도 메이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지금 본인들의 셀러 포지션 스탠스랑은 별개로 팔아야 될 매물과 그냥 데리고 가야 될 매물이 워낙에 갈려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팀은 워싱턴 얘기해 볼 텐데요. 워싱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팬이시니까 다 워싱턴도 해주시죠. 뭐 냉정하게 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이제 클로저 맡고 있는 카이 피네건 정도였는데 오늘 0.1이닝 5실점으로 그냥 거하게 터지시면서 예, 성적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 선수도 아마 안 팔릴 거예요. 작년에 판다고 얘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안 팔리고 FA로 풀렸었는데 또 이제 아무도 피네건한테 관심 안 가져서 다시 네츠가 싼 값에 이제 계약했던 전적을 생각해 보면 팔릴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류의 선수들이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소위 낚인다고 말하죠. 낚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는 다른 팀들도 이제 이 선수들 하나하나의 민낯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우드 에이브람스 고어로 이 필적하는 이 코어들을 제외하면 냉정하게 말했을 때 타 팀이 원할 선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뭐 소로카가 그나마 좀 후보라고는 하는데 ERA 아직도 5점대 찍고 있어가지고 좀 기대 스탯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선수를 보강으로서 데려간다라고 하면 좀 많이 의문이잖아요. ERA 5점대 찍고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데드라인 때는 또 뭔가 달리는 팀들이 필요로 하는 매물이 별로 없어서 네츠는 또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 알렉스 콜 정도. 알렉스 콜. 왜냐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특장점이 명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볼산비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쵸. 출루 툴 하나는 확실한 선수라서 컨텐더 팀 중에 외야의 공백이 있거나 좀 출루 쪽에서 좀 약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팀이 있다면 알렉스 콜 정도는 나름 저렴한 가격에 문의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카이 피네건도 정말 불펜이 급한 팀이 있다면 싼 값에 문의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더해서 뭐 굳이 한두 명 더 찾아보자면 조시벨? 맨날 나오는 조시벨.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한 방은 있는 선수니까 뭐 이 정도 지금 딱 이제 30대 초반이라든가 이때 접어든 나름의 본인의 확실한 특장점 툴이 있는 선수들 3-4명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싼 값에 적당한 뭐 유망주 뭐 1명 정도 그렇죠. 뭐 이런 값에 오퍼를 하는 팀이 있다면 워싱턴 입장에서도 굳이 아끼지 않고 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트레이드 시장이 이쯤 되면 막 네임밸류가 좀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인기도 관심도도 높기는 한데 꼭 이쯤 되면 포스트 시즌 진출이 거의 확실시된 팀들이 마지막 피스를 찾기 위해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막 빅네임이 아니더라도 보통 그러면은 불펜이나 유틸리티 쪽을 많이 찾더라고요. 왜냐면은 애초에 포스트 시즌에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포지션 라인업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니까 이제 거기 부분에 구멍이 났을 때 또는 이제 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유틸리티맨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메드 로사리오도 어느 정도 관심 받을 것 같아요. 아메드, 그렇죠. 아니 지금 성적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멀티도 가능은 하긴 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30? 29, 30.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대형 트레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소소한 찔러볼만한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적어도 폴 대용보단 전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소한 트레이드들이 생각보다 나중에 까고 봤을 때 맞다 얘 맞다 이렇게 데려왔었지 하면서 터지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항상 우리 팀인 줄 알았는데 까고 보니까 예전에 왔었대. 옛날에 뭐였지? 세인트루이스 팬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는데 존 레스터 저희가 반년 렌탈 주고 네, 그때 맞아요. 레인 토마스 데려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레인 토마스로 쏠쏠하게 재미 봤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생각이 나긴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팀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애틀랜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팔만한 애들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팀이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좀 올 시즌이 정말 답답하게 그냥 골대로 꼬여버린 애틀란타인데 이제는 달릴 맛이 안 나죠. 이게 아쿠냐랑 스트라이더가 돌아오니까 이 슈알렌바우랑 세일 그리고 AJ 스미스 쇼버가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AA 단장이 6월까지는 이 팀이 이제 셀러 안 할 거임이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승패 마진 마이너스 10 넘겼죠. 네. 그래가지고 와일드카드권과는 좀 이제 많이 멀어 보이고 아무리 후반기에 분전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한들 이쯤 되면 확실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코어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코어 바깥에 있는 이제 베테랑들은 또 확실하게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그렇죠. 이 팀이야말로 지금 전형적인 셀러 포지션을 잡는 그 위치라고 봐야 돼요. 잡아야 그래서 현명한 네. 위치죠. 뭐 데리고 네. 갈 의미가 없는 선수들이 몇 있기 때문에 뭐 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마르셀 오즈나라든가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라든가 뭐 굳이 따지자면 셔머피까지도 왜냐면은 셔머피도 뭐 가능할 것 지금 같아요. 드레이크 볼드윈이 상당히 좋은 페이스로 신인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뭐 불펜 한두 명 정도 해가지고 4-5명 정도에 대한 마켓은 확실히 형성이 될 것이다. 다른 팀들도 애틀란타한테는 문의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이제 그렇게 매물로 내보낼 만한 선수들이 지금 시장에서 니즈가 많은 유형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하이 레버리지 불펜, 그다음에 빅벳, 여기다가 오스나. 유틸리티 플레이어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데드라인 때 가장 전화통에 불이 많이 날 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팀들이 이 선수들을 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당장 매치만 하더라도 오주나는 탐이 나고 카디널스 탐나시나요? 이거를 안 좋은 안 좋은 전적이 있죠. 이게 안 좋은데 이게 오즈나 반대급부로 내보낸 선수들이 샌디 알칸타라의 제켈런인데 아 그랬었죠. 네. 아 맞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1년 쓰고 다시 FA로 맞습니다. 나갔는데 네. 쉽지 않네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이제 카디널스의 가을 야구로 보내버린다. 이따가도 좀 용서하시나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오면 안 돼요 일단. 아 그래도 뭐 마르셀 오스나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초반 페이스 좋았다가 지금 네. 좀 많이 꺾였더라고요. 네, 많이 꺾였어요. 네, 장타율도 .400 못 넘기고 있고 한데 타격 프로필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타구질들이 뭐 박살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른 팀 가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오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내는데 애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제 뭐 어디 뭐 깡촌 뭐 어디 있을까요? 미러키 같은 데로 보내버린다 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갑자기 오스나가 나 거기 안 갈래 해가지고 이제 또 꼬일 수도 있고. 네 꼬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거부권이 있죠. 오즈나가 네. 참고로 네. 거부권이 있어서 아무 팀이나 보낼 수는 없고 본인이 이제 의사를 그 거부권을 내려놔야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컨텐더 팀 아니면 본인이 안 간다고 할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그런 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서야 남을 것 같고 여기다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지난주인가 뭐 뉴스를 봤는데 네. 그 2025년 이번에 만기 계약인 선수들만 팔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6년 7년 이후로 지금 컨트롤이 가능한 선수들은 본인들은 팔 의지가 없다. 데려갈 거다. 왜냐면 내년에 바로 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수들은 다 너무 퀄리티가 좋죠. 아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누구 있어? 2026년 바꾸고 있는 선수들. 뭐 아쿠냐도 있고 뭐 세일도 있고 스트라이더, 세일, 알비스도 있고 알비스 등등. 뭐 다 코어들이기 때문에 진짜 팔 이유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즈나, 이글레시아스 여기다가 뭐 한 몬테로 정도? 네. 라파엘 몬테로 정도만 아마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선수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니즈가 있을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애틀란타 팜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편이라. 근데 거긴 안 좋다 그래도 매년 뭐가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이런 선수들 팔면서 또 유망주 수급도 해오면서 좀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매츠, 뉴욕 매츠 얘기해 볼 텐데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어죠. 네. 바이어인데 최근
한 달 가까이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론 중간에 막 7연패인가 8연패도 하고 네, 최근에 그나마 이제 좀 반등을 해서 5할 다시 그 이번 최근 10경기 5할 이렇게 하면서 정신은 차리고 있는데 와일드카드 경쟁권이긴 해요.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긴 해요. 와일드카드 1위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매치 팬으로서 시즌 시작 전에 기대치는 100승 이런 건 어림도 없고 한 90승에서 95승 사이 하면서 플레이오프만 가자. 딱 그 정도. 네, 딱 그 정도 기대했거든요. 네. 네. 뭐 어차피 이 팀 타임라인 자체도 소토 데려왔다고 바로 우승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순환 가능한 강팀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걸 당장 코엔 구단주부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닌데 6월까지 너무 잘 나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살짝 올라갔다가 그 후에 꼬라박으면서 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딱 지금 시점 100경기 치른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55승 45패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시즌 전에 가졌던 100경기 기대치랑 거의 유사해요. 그 과정이 좀 너무 롤러코스터 같아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바이어입니다. 당연히 바이어인데 네. 뭘 사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시즌 전에는 소토를 데려오고 타선에 대한 걱정은 없어. 우리는 이제 타선은 고민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그쵸. 까보니까 타선에 문제가 생겼어. 맞아요. 투수진은 어떻게 굴러가. 왜 굴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잘 굴러가네. 그러니까 이 선발들이 디벨롭먼트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방향성 설정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스케일상으로는 별거 없는 투수들이 2, 3선발 역할을 너무 다 잘해주면서 버티고 있는데 막상 고민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야수 타자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지경이 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빅뱃을 하나 영입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굳이 또 따지자면은 1, 2년 정도 확실하게 스텝갭을 해줄 포수 영입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프란시스코 알바레즈가 기대보다 못해요.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 벌써 풀타임 3년 차인데 마이너리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죠. 타격에서 너무 그 완성도가 지금 제대로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셔머피라든가 아니면은 이후에 말씀드릴 뭐 여러 스탑갭 포수 매물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쪽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투수 쪽에서는 선발 쪽에서는 굳이 추가적인 네, 영입이 필요 없다고 보고 이제 부상자들도 다 네. 복귀를 했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어 포지션을 매치가 확실하게 잡는다면은 야수 쪽에서 한두 명 영입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게다가 저항 불펜. 예, 그렇죠. 좌완 불펜 하나 정도 그렇죠. 그 네.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트레이드 에셋으로 쓸만한 칩도 나쁘지 않게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 2, 3년간 마이너 투수 육성을 너무 잘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서 뭐 놀란 맥린이라든가 브랜든 스프롯이라든가 조나통 이런 선수들 중에 하나 끼면은 확실한 도움이 될 만한 에셋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뭐 내줄 에셋도 확실하고 니즈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데드라인 마켓에서는 확실하게 바이어로 스탠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센터 보강에 대한 이야기 돌던데 지금 맥닐이 중견수 보고 있잖아요. 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니모가 이제 더 이상 중견수를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가 볼티모어의 이제 세드릭 멀린스라든지 뭐 이제 볼티모어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또 이 팀도 셀러로 돌아설 것 같고 세드릭 멀린스 말고도 또 이제 좋은 옵션인지는 이제는 진짜 모르겠지만 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힘들죠 거기는. 그쵸. 근데 로버트는 너무 못해가지고 정말로 판을 키운다면은 보스턴에 제런 듀란 컨택할 수도 있다고 제런 봐요. 듀란 그쵸. 그쪽은 이제 진짜 탑 유망주 2명은 끼워야 될 거고 그 대신 네 맞아요. 제런 듀란은 컨트롤 가능한 기간도 있고 중견수로 보여준 그 퍼포먼스도 있고 올해는 수비가 좀 안 좋긴 한데 좌익으로 보내서 그런 거거든요. 그쵸. 저기 그린몬스터 펜웨이 파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렇고 중견수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고 타격에서도 리드오프로 1.2인분은 넉넉해주는 선수라서 아마 뭐 뜬금없는 빅딜이 난다면 매치 쪽에서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뜬금없는 매치 제런 듀란.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제 불펜도 에드윈 디아즈가 클로저로 잘 활약을 하고 있고 리드게러 뭐 호세부터 등이 괜찮게 해주고 잘하고 있는데 있어요. 셋업맨들이 사실 엘리트 불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좀 컨텐딩을 한 명 정도. 네 컨텐딩을 필요 노리는 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헐거운 편이라고 생각은 해서 이게 에이제 윈터가 부상으로 좀 장기 이탈한 게 많이 네, 아쉬운데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여러 저항 불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지금 매치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필라델피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좀 투명해요. 네. 그냥 불펜만 약하다. 맞아요. 불펜 네. 빼고 다 괜찮은데. 네, 불펜 빼고 다 좋다. 근데 네. 불펜이 좀 심하다. 네, 심하다. 그러니까 지구 1위 팀이잖아요. 어쨌거나 매치랑 경쟁을 하고 있고 승률이 6할에 가까운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의 불펜이라고는 좀 믿기가 힘들 거의 리그 정도의 최하위권 아닙니까? 네. 퍼포먼스가 좀 이상하죠. 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호세 알바라도가 이제 징계로 이탈을 한 게 너무나도 클 거고. 약물 징계.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알바라도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하게 그 자리를 맡길 만한 선수를 못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뭐 로마노라든가 뭐 커커링이라든가 뭐 다 마찬가지지만 애매해요. 막 클로저 자리를 맡기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그 알바라도가 빠져 있는 그 클로저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필라델피아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네. 네.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이겠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 어쨌거나 클로저 매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아까 애틀란타의 라이스 이글레시아스. 여기도 좀 이상하긴 글쎄요. 한데. 예, 근데 그쵸? 어쨌거나 지금 필라델피아는 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양적으로 좀 뭔가 모자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안 상황이라서 좋아요. 라이스 이글레시아스도 충분히 뭐 긁어볼만 하고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클라스라든가 뭐 헬슬레라든가 또는 이제 미네소타의 뭐 그리핀 잭스랑 뭐 요한 듀란도 트레이드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면이 됐든 마무리 투수 영입은 확실하게 하나를 하고 가야 지구 우승 내시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다른 포지션은 솔직히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된다 싶을 정도로 잘 유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만 보강하면 얼만큼 더 올라갈지가 조금 올 시즌은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필리스의 근데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가을 야구에서 항상 미끄러질 때를 보면 그냥 불펜 아쉬운 소리 그냥 맨날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근데 그에 대한 보강이 지난해 좀 이루어졌다가 이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이게 그 작년에 잘했던 그 누가 제프 호프만 나가고 뭐 그레고리 소토 없어지고 볼티모어 갔었고 그때 하다 보니까 불펜이 어느새 또 헐거워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 클로저 자리에 대한 문제를 좀 오라이언 커커링이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좀 퇴보했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호세 알바라도도 이제는 징계로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던 로마노가 이제 세이브 상황에서 올라올 때마다 아주 난리를 쳐요. 네, 이미 홈런 공장장이 돼가지고 이미 토론토에서 네. 안 좋은 의미로 검증 마크를 받고 넘어온 거라. 맞아요. 거기다가 뭐 스트람이 이제는 클로저를 맡기기에는 구위가 이제 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지난 2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한 클로저 보강 없이는 필라델피아 가을에서 또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반드시 보강이 맞아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장 정규 시즌도 정규 시즌인데,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사실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와일드 카드는 갈 것 같거든요. 이미 쌓아놓은 승률이 좀 많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불펜 보강이 안 되면 올라가자마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초반 시리즈는 뭐 선발의 힘으로 버틴다 어쩐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그 피를 보기도 했고 실제로. 네. 그래서 분명히 보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조건 확실하게 질러놓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휠러 이제 35이고 다른 뭐 코어들 있잖아요. 놀라, 뭐 하퍼, 뭐 트터너, 슈아버 이런 선수들도 32 이제 넘기는데 이 선수들 계약이 길게 묶여 있는 건 알겠는데 34세도 막 이 정도 활약을 해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때가 되면 꺾이는 게 당연히 이제 야구 선수들인데 그러면 지금이 이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지난 한 3, 4년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왔으면 올해는 진짜 확실하게 좀 뭐 유망주 좀 아끼지 말고 털어서 그쵸. 네. 너네 사장 돈브로스키잖아. 그래서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너무 가을에서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네, 그러면 또 다음 팀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피츠버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느새 또 이제 지구 5위를 당당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예. 올해도
셀러 하시겠죠. 네. 사실 해야죠. 네. 바이어를 한다고 해도 살 포지션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애매하긴 한데 바이어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야수 7포지션 사면 인정하겠습니다. 7개. 네, 7개 중견수 야수 빼고. 네, 약간 드래곤볼 모으듯이 중견수 빼고. 다 모아와 너네. 네. 이렇게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결국 지금 야수 쪽에서는 밸류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수 쪽에서 내놓을 매물도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밸류도 안 나오는 야수진이라 애매한데 그래도 투수 쪽에서는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매물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미치 켈러. 그렇죠. 미치 켈러는 그래도 그 가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있는 편인데 지금 당장 피츠버그의 투수진 폴 스캔스에 자레드 존스 이제 돌아올 거고 마이너리그에도 좋은 투수 유망주들은 많아요. 버바 챈들러도 있고. 버바 챈들러 뭐 뒤에 쭉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치 켈러 자리가 애매해져서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가용 기간 많이 남았을 때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팀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빅마켓 팀들이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베드나도 내년에 FA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작년에 엄청 못했었다가 올해는 올해는 반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팔 수 있을 때 팔아야죠. 저희가 당장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베드나 정도 온다면은 감사하게 트레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당장 야수 쪽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와 빅 트레이드다라고 할 만한 건수를 물어올 수 있을 만한 선수는 뭐 정말 피츠버그가 미쳐서 오닐 크루즈 트레이드하지 않는 이상 없다고 보고. 네, 없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나도 결국엔 불펜이니까 미치 켈러 어디 가는 해가 좀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무난한 3, 4선발 네. 볼 수 있는 자원이니까 그래도. 네. 그리고 여기는 그럼 이제 미치 켈러를 만약에 트레이드를 해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투수 쪽은 모르겠지만 야수 쪽은 많이 불안정한 상태니까 네. 야수를 결국엔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팀 문제가 좋은 야수를 받아와도 이상하게 키우는 것 같아. 이쯤 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받아와야 돼요. 지금 당장 야수 매물 뭐 예전부터 키워왔던 뭐 키브라이언 에이스도 몇 년 지나더니 공격적인 강점은 아예 사라진 느낌이 들고. 그렇죠. 수비수 네. 됐죠. 지명 수비수. 그러니까. 지명수비야 지금. 네. 그래서 뭐가 어찌 됐든 간에 뭐 야수를 못 키운다 하더라도 야수를 안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거 봐야지. 네, 그래서 미치 켈러 어디 갈지가 좀 제일 궁금하고 데이비드 베드나도 꽤나 쏠쏠한 매물이 될 거고. 브라이언 레놀즈. 아 브라이언 레이놀즈. 레이놀즈는 근데 올해 좀 많이 안 네. 좋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카이너 팔레파가 더 인기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유틸리티 네, 카이더 느낌으로. 팔레파는 진짜 인기 있을 네,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전 포지션 다 가능한 선수니까 소소하게. 그러니까 피츠버그는 결국에는 그 망하더라도 망하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째 계속 리빌딩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있는데 좋게 보려고 할 만한 그 여지들이 매년 꾸준히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 좋게 볼 만한 여지들을 죽여가면서 계속 리빌딩 무한의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데 망하는 방식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야수 디벨롭먼트가 해도 너무한 수준이라서 제대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 왜냐면 마이너에서 잘하던 선수도 메이저리그 올라오면 그 똑같은 약점을 드러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선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메이저리그 차원에서 육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디서플린이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마이너에서 보여주던 것과 비교해도 꾸준하게 볼 산비 더 망가져버리고 뭐 툴 제대로 못 살리고 애초에 드랩을 할 때부터도 약간 좀 애매한 신체를 가진 선수들을 꾸준히 드랩해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올라올 때마다 레벨 하나 거쳐 올라올 때마다 스탯이 떡락하거나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망해버리거나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팀은 결국에는 완성된 야수를 사오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네. FA 시장에서 아니면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근데 FA에서 피츠버그가 FA 에서? 사실 또 지를 여력이 없는 팀이기도 브라이언 하고. 레이놀즈 계약도 겨우겨우 한 것 같은데. 빅배까지 안 노려도 되죠. 굳이 최고 매물을 노리지 않아도 네. 하다못해 한 그 시장에서 B 플러스나 B 제로 정도 평가를 받는 선수들, 컨택 중심의 선수들, 저점이 높은 유형의 선수들 몇 명 그 어떻게 한 4-50밀 단위로 해갖고 데려와가지고 뭐 2-3번에 쓴다든가 아니면 6-7번에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타선의 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져가면은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툴가의 유망주들의 육성을 좀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향성을 약간 좀 이상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팀은 사실 이제 누구를 팔고 사고의 문제, 뭐 바이어셀러의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망가지는 걸 보면은 누굴 사오고 말고의 문제 같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이라는 거는 이제 지난 야자수 제 PD였던 야자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망주 뽑은 거는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코너 그리핀이라든가 뭐 다른 2, 3라운더들도 평이 굉장히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도 또 그래가지고 프랩 고졸 그 유망주도 뽑은 걸로 알고 있고 노선을 그렇게 탄 거라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거 꾸준히 유지하면서 잘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팀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팀은 신시내티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여기가. 여기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저는 판단이 불가능한 팀이 두 팀이 있긴 한데 이 여기랑 그 다음 팀이거든요. 샌드요? 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본인 응원팀이시죠. 네. 근데 네. 여기는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다음 주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를 지났을 때 만약에 신시내티가 지금 세인트루이스랑 몇 경기 차이 안 나는 4등이거든요. 네, 세인트루이스 오늘 또 졌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시 오늘 이겼어요. 네. 매치한테. 그래서 3경기 차이 날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신시내티가 세인트루이스의 승률을 따라잡는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온다면 저는 한 번쯤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할만한 것 같아요. 뭐 근데 신시내티가 막 엄청 빅네임을 영입할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셀러 입장에서 시장을 맞이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단 닉 마르티네즈 처분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런 팀들, 그러니까 저희가 빅마켓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자금 운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팀들 입장에서는 일단 연봉 높은 FA를 앞둔 선수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닉 마르티네즈가 싼 것도 아니고 네, 정확히 부합하거든요. 이게 퀄리파잉 오퍼로 잡은 거라 거의 올해 연봉이 21밀 아니에요? 네, 21밀. 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셀러 입장으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신시내티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처분하고 싶은 매물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나머지 선발 투수들을 시장에 내놓기에는 앞으로 데려가야 될 선수들밖에 없거든요. 뭐 닉 로덜로라던가 에버시나 헌터 그린 당연히 안 되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네. 브래디싱어. 닉 마르티네즈밖에 없어요. 선수 쪽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타자 쪽에서는 코노베야. 네. 절실해요. 그렇죠. 사와야 된다면 지금 바이어 해야 돼요. 지금 문제죠. 제이크 프레일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팀에 지금 잘하는 레아라고는 TJ 프리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원래 이러면 안 되는 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레즈는 지금 바이어 포지션 잡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중부라든가 지금 내셔널리그 와카레이스가 레즈가 못 뚫어낼 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 와일드카드 레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레즈보다 확연하게 체급이 위라고 할 만한 팀은 매치 정도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매치 빼면은 뭐 밀워키도 좀 그래도 위급 같긴 한데 거기는 지구 우승을 노리고 있으니까 컵스랑 같이. 그러니까 컵스 뭐 매치 내지는 브루어스 그 브루어스 그리고 필리 다저스 이 정도 빼면은 다 할만해요. 제 생각엔 레즈가 5팀 빼면은. 네. 그러면 이 신시내티란 팀 자체도 사실 그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제외하면은 2012년 이후로 거의 13년째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있어요. 기회도 없었고 약간 좀 비슷하게 갔던 적도 없어요. 네. 올해가 그나마 뭔가 견적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리고 희망차 보여요. 네. 지금 팜도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때 뭐 빅네임까지는 필요 없고 에셋 적당한 수준에서 써가지고 필요로 하는 코너 웨어라든가 뭐 이런 야수 자원 한둘만 보강하면은 견적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경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까지 했을 때 대충 와일드카드권에서 한 2-3경기 차로 좁혔다? 저는 달리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그 가뭄의 고리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한번 끊어낼 때가 됐다. 최근에 플레이오프를 갔다. 뭐 최근에 높이 다른 뭐 NLCS 정도까지 가봤다. 이런 팀이라면 무리하지 말라고 할 텐데 신시내티는 너무 오랜 기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승을 해야 뭐 유의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플레이오프 정도는 가야죠. 13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단축 시즌 제끼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 가을 야구를 찍어봐야 로스터적으로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도 잡히고
어떤 뭐 약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이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증명해야 FA 시장에서도 매력이 생겨요. 선수들도 사람인데 10년째 플레이오프 못 가는 팀에 누가 하고 싶겠어. 그것도 맞아요. 피츠버그가 왜 시장에서 맨날 그렇게 천대받는 거예요? 마켓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팀 이미지가 너무 박혀 있으니까 탑 FA 하다못해 B급 FA 입장에서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가 여기서 뭐 방구석 야붕이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지 FA 인터뷰들이라든가 선수들 인터뷰 같은 걸 보더라도 종목 가리지 않고 위닝 팀에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기왕 갈 거 누가 처박혀서 맨날 자기 성적만 올리는 수제질 하고 싶겠어. 가을 야구 하고 싶고 플레이오프 가고 싶겠지. 그렇다면 지금 견적이 나왔을 때 바이어 포지션 한번 너무 과하게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바이어 포지션 잡아서 지금 팜에 있는 적당한 유망주들 한 두어 명 정도만 털어가지고 외야수 하나 데려오고 불펜 하나 데려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마침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외야 매물들이 없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니즈도 맞고 공급도 있겠다. 한번 달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은 세인트 루이스 얘기해 볼 텐데요.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 본인 것 차례입니다. 같은데. 예, 네. 정현 씨 본인 차례예요. 뭐 일단 보강해야 될 자리는 많은데요?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제일 하나만 보자면 선발이잖아요. 네. 선발 ERA가 지금 22위고 이 팀이 일단 스토프보다는 좀 컨트롤 위주의 피네스 피처들을 좀 잔뜩 수집해 놓은 그런 로테이션 돌리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사실 이게 매끄럽게 흘러갈 리가 없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이제 마이콜라스, 에릭 패드 이런 선수들이 사실 가을 야구 경쟁권에서 막 그렇게 활약할 만한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팔란테가 좀 많이 못했고 팔란테도 마찬가지 유형의 선수고, 그러니까 소니 그레이가 에이스 노릇을 아직까지도 잘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강력한 투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선발이랑 빅뱃 하나는 진심으로 대권 도전에 임하겠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 팀이 보강을 원하는 포지션이 있으면 네. 반대급부로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팀에서 누구를 반대급부로 내놔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이어 입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걔 살게, 너는 뭐 줄래라고 했을 때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이 안 보여요. 일단 팜은 갔어요. 네, 웨더월드 말고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지금 1군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뭐 매력적인 매물이 있냐? 있게 하겠지만 바이어로 돌아서는데 그 매물들을 내놓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와일드 카드를 노리겠다는 건데 바이어라는 건. 그럼 여러모로 지금 스탠스가 애매한 상황인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냥 이번 참에 싹 다 털었으면 좋겠지만, 셀러?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가을 야구가 눈에 보이니까 지금. 근데 성적 진짜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시즌 초에 비해서. 근데 저는 그 미드 시즌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 성적 기록하고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절대 저 성적을 기록할 수 없는 팀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야수 쪽에서도 지금 절대적인 장타가 좀 모자란 상황이라, 그렇죠. 네, 빅뱃이 하나 필요하긴 하고, 선발도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릭 패디는 지금 뭐 있어서 더 도움이 안 되는 선수까지 와버려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여기에 뭐 마이콜라스는 저는 안 믿고요, 일단. 그래서 소니 그레이랑 리베라토어 정도 말고는 그냥 좀 안정감 있는 로테이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리베라토어도 제가 좋게 쳐줘서 안정감 있는 로테이션에 넣어준 거지,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안 가요. 그래서 사실 그냥 팀이 부족한 곳이 한두 군데면 이번에 조금 보강해서 달려보자를 할 텐데,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뎁스도 좀 모자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좀 털었으면 좋겠어요. 털 수 있는 선수 최대한 털어서 네, 그냥 열심히 팔아봤으면 좋겠는데. 털 수 있는 선수 네. 털어서 오주나 사오죠. 네. 맞아요. 이게 신시내티랑 네.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신시내티는 투타에서 본인들의 그 고점을 보장해주는 코어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쵸. 엘리라든가 하다못해 엘리랑 헌터 그린. 헌터 그린도 있고 로돌로도 잘해주고 있고 그쵸. 뭐 많아요. 그래 한 4-5명 정도는 그래도 경쟁력이 가을 야구에서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도 셀루는 지금
그 셀로 특유의 그 DNA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네, 알 그 수 없는 DNA로. 개인 역량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컨텐더 레벨의 그 팀 로스터와 경쟁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 고점을 가진 선수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쪽은 신시내티랑 다르게 지금 셀러 포지션을 가져가면은 아마 두둑하게 챙겨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브랜던 도노반을 팔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요. 헬슬리 헬슬리도 헬슬리도 인기 한몫 많겠죠. 땡겨올 수 있고 소니 그레이 소니 판다 그레이. 그러면은 맞아요. 크게 한몫 땡겨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명만 제대로 팔 수 있어도 제 생각에는 팜 지금 탑 10에 한 6, 7명 갈아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 본인들이 보유한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유형의 선수들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팜 상태도 안 좋은 게 사실이고 메이저리그 로스터 역시 고점이 소위 얘기하는 그 다른 와일드카드 경쟁권 팀들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셀러 포지션을 잡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팀이 5할 넘기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겠죠. 이게 결단이 쉽지 내려놓기가 않을 것 쉽지 같긴 해요.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프런트가 유능한 거겠죠. 그렇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카디널스가 그동안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에 딱히 내려놓은 기억이 전 딱히 떠오르진 않아서. 팀은 꾸준히 네. 5할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팀 같아서 그렇죠. 최근 거의 한 10년 동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조를 좀 뚫고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다못해 마츠도 팔 수 있어요. 네, 마츠도 스티브 마츠 나오네요. 얘기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필 마톤도 나름 네. 매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팀은 제 생각에는 바이오로서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로 갔을 때 운신의 폭보다 셀러로 갔을 때 운신의 폭 그리고 받아올 수 있는 대가가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셀러 포지션 잡는 게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팀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팀은 미러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내야수. 무조건 네. 무조건 내야수. 무조건. 그것도 빅배시면 더욱 환영받을 수 있는. 유격수 사셔야죠. 네. 이게 팀 타선 로스터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야가 나빠요. 네. 내야가 나쁘다. 정말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이스 트랙 말고는 네. 사람이 없어요. 나빠요. 네. 아담에스 나간 자리가 꽤나 크게 느껴지는 내야긴 한데. 정작 아담에스는 샌프란시스코가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나마도 지금 이렇게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써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유격수 시즌 전에 유격수로 이제 정했던 조이 오티즈가 이제 대차게 망해서 내야수가 보강이 되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미러키가 팀의 절대적인 장타, 그냥 절대적인 홈런 수가 좀 모자라요. 지금 리그 23인데 100개가 안 되거든요. 93개로 리그 23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절대적인 장타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내야수가 필요한 상황이면 포지션 상관없이 일단 그냥 내야수면 저는 찔러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높은 것을 노린다면. 네. 왜냐면 유격수 매물은 사실 시장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유격수가 이번에 귀하기도 하고. 해요. 네. 네. 그러면 그 포지션은 그냥 브라이스 투랭 유격수 보내고 수비 잘하니까. 아니, 실제로 네. 그 얘기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투랭 수비 잘하니까. 네. 그래서 브라이스 투랭 유격수로 간다고 하면 1루, 2루, 3루에 특히 코너 내야에 뭔가 장타를 보태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들어온다면 네,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절실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빅벤 내야수 이따 얘기할 거지만 디백스의 수아레스라든지 뭐 로키스 맥맨도 있고 뭐 진짜 3루 자리는 무조건 빅벤 영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미러키가 큰 일을 내려면 아니면 뭐 호스킨스가 지금 부상이긴 한데 우타이고 1루지타 자원으로 충분하니까 호스킨스 정도면 이제 반대로 동 포지션에 강력한 좌타자들 좀 있잖아요. 오원이라든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조시 네일러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미러키랑 되게 핏은 잘 맞아 보이는데 미러키가 유망주를 어디까지 털어서 이거를 사오려고 결단을 내릴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내야수를 데려올 거면 수비를 할 수 있는 내야수가 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빅백만 사오면 안 돼요. 막 여기서 갑자기 오즈나 같은 거 사오면 여기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야 수비가 되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럼 단순 빅백이 아니라 적어도 수아레즈 정도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와야 되는 거고 미러키 오히려 유망주가 아니라 지금 선발 로테이션 좀 잘 돌아가면 그 중에 한 명 빼서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우드러프, 퀸타나. 네. 네, 우드러프를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팔 것 같진 않고요. 수요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서 우드러프가. 그래서 어디서 다른 데서 이야기를 봤는데 이 미러키를 셀러로 잡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레디 페랄타
이제 야수를 사오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연성을 봤는데, 아예 바꿔서 해보자. 왜냐면 예. 미시오로스키가 최근에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드러프 돌아왔고 그것도 참신한 생각이긴 하네요. 퀸 프리스터 잘하고 있고. 일리가 없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프레디 페랄타가 생각보다 이제 그 컨트롤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의 끝나가죠. 네,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로 이제 연성해서 막 야수를 갑자기 왕창 사올 수 있다 하면은 또 할 일리가 만하죠. 네, 충분히 할 만하죠. 오히려 막 바이어 간의 트레이드가 있어. 프레디 페랄타 정도면은 아유, 그냥 바이어 팀도 노릴 만한 감사합니다. 매물인데. 지금 팀들 네, 많죠. 그러면 내셔널리그 최고 투수 중 하나라서 그러니까 이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그쵸. 로스터로도 저는 와일드카드는 넉넉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몸을 비틀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좀 은은한 바이어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주전 라인업은 솔리드합니다. 외야 라인업이 상당히 괜찮아요. 뭐 추리오가 기대치 대비 좀 아쉽긴 하더라도 어쨌든 1인분 해주고 있고 옐리치 막판 불태우고 있고 사이프렐릭이 뜬금없이 되게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작 콜린스도 괜찮게 해주고 있고 이 외야 라인업은 탄탄하고요. 내야가 문제인 건데 이 내야조차도 수비력 하나만큼은 리그 정상급이에요. 투랑이라든가 오티즈도 타격이 지금 황천으로 넘어가 버리셔가지고 문제인 거지. 수비는 잘하시고 뭐 호스킨스 뭐 윌리엄 콘트레라스도 포수 수비 잘해주고 솔리드한 팀이에요. 근데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팀의 문제는 지금 빅뱃이잖아요. 주전으로 쓸만한 빅뱃까지 필요하지도 않아요. 플래툰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은 이 팀 레퍼런스 들어가서 벤치 야수들을 보면은 처참합니다. 벤치 야수가 처참한 거예요. 주전은 사실 유격수 포지션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레귤러급 이상의 유격수를 데려오는데 얼마나 큰 출혈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거 어지간한 에셋으로는 못 싸워요. 지금 특히나 지금 단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닐 크루즈 같은 애들 노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 털어야 되고 좀 플래툰 그 벤치 외야 빅뱃 이런 거 뭐 우리 알고 있는 흔히 매년 얘기 나오는 뭐 저기 누구야 좌투수 상대로 되게 잘 치는 그 친구 있잖아요. 토미 팸이요? 아니 그런 친구들 말고 작 피더슨? 작 피더슨 이런 애들 작피. 그러니까 이런 애들 한두 명 정도 보강하면은 충분히 위력이 있는 타선이라고 보고요. 무리한 바이어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니즈에 맞춰서 유망주 한둘 정도 털어올 수 있는 뭐 그 정도 느낌으로 간다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로스터로 우승까지는 못 가잖아요. 네, 우승까지는 못 가고 딱 잘해갖고 아다리 좀 잘 맞으면 NLCS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퀄리티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 조금 더 보고 장기적으로 좀 약간 밸류를 굴려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면 뭐 그 정도 간단한 플래툰 뱃 정도 여기다가 좀 만약에 밸류를 좀 잘 땡겨올 수 있다면 괜찮은 유망주를 오히려 받아오는 느낌의 좀 애매한 바이어셀러 포지션 잡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올해 작 피더슨 받아오면 안 되고. 그쵸, 올해는 작 피더슨과 비슷한 유형의 플래툰. 네, 그러면 다음은 컵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무조건 확실하죠. 무조건 선발. 무조건 로테이션. 선발. 타선에서는 워낙 지금 고민이 없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거의 다 포지션에서 잘 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선발 불펜 하나하나씩만 해결하면 돼요. 불펜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선발 쪽이 아무래도 더 시급한 건 사실이고 아까 뭐 피츠버그에서 얘기 나왔던 미치 켈러 같은 선수들도 컵스 정도랑 잘 어울리긴 해요. 네, 아니면 뭐 미친 척하고 한번 샌디 알칸타라 질러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저스틴 스틸 시즌 아웃 당한 게 너무 커요. 그렇죠. 네. 너무 크고 사실 이만하가도 시즌 초반에 시작 같이 못했고 지금 그래서 사실상 매튜 보이드랑 타이온이 네. 둘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매튜 보이드도 부상으로 잠깐 이탈한 기간이 있었고 타이온은 지금 부상이라서 8월에나 돌아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구 우승이 매우 가깝긴 한데 약점이 그러니까 최근에 뚜렷하죠. 미러키가 좀 갑자기 무섭게 치고 와서 이제 경쟁 구도로 간다고 하면 선발 로테이션이 필요하기는 하고 그럼 맞아요. 시장에서 누군가 안정감 있게 로테이션을 돌아줄 수 있는 선발 투수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파츠는 아무리 봐도 미치 켈러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같은 지구라서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꼭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좀 멀리 있기는 해도 같은 지구면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같은 값이면 너네한테는 안 팔아가 돼버려서 그렇죠. 네. 오히려 컵스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 미치 켈러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다른 데를 눈 돌리면 좀 또 어느 괜찮은 정도 선발들 로테이션 꽤 멤버는 있거든요. 있을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 보강이 필요는 하는데 저는 한 명 가지고는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명은 보강을 할 거라면 두 명 정도는 보강을 해야 좀 포스트 시즌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로테이션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카일 터커가 일단 올해 트레이드 전에 트레이드에 와서 이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장 계약 소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왕 카일 터커 데려온 김에 한번 끝까지 그래도 질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로스터 당연하죠. 구성이긴 해요. 네. 리그 최고의 네. 타선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은 결국에는 기승전 투수죠. 네. 예, 아마 이 팀의 니즈와 본인들이 보유한 에셋이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아구가 잘 맞는다고 보는 게 외야 유망주들이 많아요. 뭐 ONKC라든가 케빈 알칸타라라든가 네. 뭐 하다못해 모이세스 발레스테로스라든가 뭐 가용 가능한 유망한 야수 에셋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 털어가지고 외야 그 투수들 한두 명 데려오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ONKC 판단 얘기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네, 본인들의 네. 의사만 확실하다면 그래서 꼭 미치 켈러가 아니더라도 셀루하고 딜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소니 그레이. 소니 그레이 받아오는 아 거고. 여기도 근데 여기 둘이 거래하면 또 이상한 소리 많이 나오는데. 당장 윌슨 컨트레라스 세인트루이스 갔을 때 그렇죠. 그 반응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예. 아찔하긴 한데 여기. 예, 뭐 하다못해 근데 그냥 그 핀만 놓고 보면은 맞죠. 그레이 내주고 KC 플러스 알파 받아온다. 그러면 셀루 할 만하죠. 예, 무조건 할 만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퍼즐 조각만 잘 맞춰 본다면 저는 지금 컵스가 리그 전체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노선이 확실하다고 봐요. 무조건 바이어인데 사야 될 것도 팔아야 될 것도 명확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화를 돌리고 있을 거야. 지금도 당장.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을 거야. 어디 여기저기. 그래서 여긴 너무 쉽다. 뭐 굳이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또 콜로라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셔야죠. 여기는 아니, 바이오를 하면 살게- 안 되시죠? 아니, 네. 산다 그러면은 전 진짜 존경할 수 있어요. 다른 의미의 존경하겠습니다. 존경이 만약에 있는 거죠. 갑자기 트레이드로 누군가를 사온다? 저는 진짜 존경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셀러라고 해도 내놓을 만한 할 게 매물도 없잖아. 많아요. 라이언 맥마운밖에 없어요. 네. 진짜로. 아니 맥마운도 하필 올해 안 좋아. 성적이 안 좋아. 네. 이게 그래도 4월에 음. 맥마운이 많이 박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회복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비율 스탯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냥 좀 장타에 치우쳐진 빅배 3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수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맥마운 말고 다른 팀이 눈독 들이고 있을 만한 이제 매물이 잘 안 보인다. 헌터군맨. 굳이 제이크 버드 헌터 굿맨을 지금 굿맨 올해 이제 헌터 굿맨 올해 터지자마자 팔기 만약에 내놓는다면 많이 받아올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많이 받아오겠죠. 포스도 가능한데. 그래서 여기는 글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제이크 버드? 그래서 제이크 버드 그 라이언 맥마운 정도 네. 그 네.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셀러 포지션은 셀러인데 그 가게를 열었는데 파는 물건이 없어서 그냥 팔이 날리는 느낌인 거고. 공급이 아예 안 됐네요. 슈퍼마켓인데 이제 그 물류 차량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마이애미라든가 워싱턴은 팔기로 치면은 다른 팀에서 야 너 이거 팔래라고 찔러볼 만한 매물은 많아요. 그렇죠. 워싱턴만 해도 뭐 하다못해 너 에이브람스 작년에 좀 골치 좀 썩었는데 지금 안 팔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오게 하겠죠. 다른 팀들이. 워싱턴이 그쵸. 안 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치. 찔러볼 수는 있다는 그치. 얘기. 야 에이브람스 좀 팔아라. 아니면 뭐 하다못해 진짜 미친 팀이냐 우드 안 파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마이애미도 뭐 야 니네 뭐 유리 페레즈 안 파냐 뭐 카일 스타우스 안 파냐 찔러볼 만한 그 매물들은 있어요. 근데 그쵸. 콜로라도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야 너 누구 안 파냐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제발 이것 좀 사줘. 이것 좀 사줘가 돼야 돼. 야 이것 좀 사가라. 그러니까 성냥팔이 제발 소녀의 사줘. 느낌인가요? 이거? 먼저 제시를 해도 상대가 받을까 말까 한 매물들만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완전히 리셋 버튼을 누른 이상 올해는 그냥 딱히 자잘자잘한 뭐 불펜들이라든가 뭐 아까 맥마은이라든가 뭐 어떤 유틸리티 매물들 뭐 예를 들어 뭐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브렌튼 도일도 여차하면 팔 수 있는 거고 산다는 팀이 있으면 아니면 뭐 모니악 같은 애들 니키모니야? 모니악 같은 애들 살려가지고 뭐 유망주 한둘 받아온다면 받아오는 거고 뭐 이런 모략도 느낌으로 플래툰으로는 뭐 쓸만하죠. 괜찮죠. 네, 그래서 괜찮으니까. 네. 약간 좀 리셀 마켓 느낌으로 당근 마켓 느낌으로 이제 좀 저렴하게 판다면 두억의 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유한 에셋들이 너무 비루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를 참 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었죠. 작년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콜로라도가 지금 이 지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렌튼 도일도 올해 또 성적이 안 또 좋아. 하향이라 올해 또 갑자기 박았죠. 작년에 여기 플레이오프였고. 여기 누군가 잘하면은 그 다음에 못하는 게 정석인 거야. 놀란 존스도 1년 잘하더니 그 다음에 이상해지고 그렇죠. 브렌튼 도일도 1년 그러고 잘하더니 이상한 값에 클리블랜드로 네. 넘어갔고. 이러다가 헌터 곤맨도 이제 내년에 이상해. 그럼 그 전에 파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차라리 역설적으로. 아예 리셋을 누를 거라면 그럼 남는 게 이 팀에 뭔가요? 지금도 남는 건 별로 없다고 봐요. 그것도 지금도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것도 맞긴 해요. 그건 팬 여러분. 2할 3푼 7리 팀인데 사실. 오죽하면 특집 방송 했겠어요. 참 슬프네요 얘기를 들어. 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애리조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지금 바쁠 팀 중에 하나고요. 콜로라도랑 반대. 네, 오히려- 여기는 이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올 거라. 그쵸. 예, 오히려 지금- 애리조나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셀러라고 아우 봐도 갑이죠. 네. 네. 여긴 갑이에요. 너무 네, 매력적인 매물이 많아요. 애초에 이렇게까지 못하면 안 되는 팀인데 올해 좀 악재가 많이 겹치기도 했었으니까. 애틀란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5할이 조금 안 되지만 어쨌든 무조건 셀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든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같은 지구의 다저스랑 저 하다못해 샌디 자이언츠가 힘드니까. 이 팀보다는 조금 그래도 잘 하고 있고 와일드 카드랑 멀어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타선이 강력한다고 한들 지금 투수진 좀 리틀링이 투수진에서만큼은 좀 그쵸. 절실하다. 네, 해서 예상치 못한 리틀링이 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 팔아야 되는 자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3루에 이제 에우에니오 스와레스 그리고 1루에 조시 네일러 뭐 메릴 켈리 예, 메리 켈리, 잭 잭 갤런. 갤런도 있고 이제 다 만기 계약이잖아요. 예, 네. 불펜 쪽으로 가면 또 셰비 셰비 밀러 밀러. 이런 선수들도 있고 뭐 하다못해 루구주도 그렇죠. 이제 좌투 옵션이- 상대로는 또 네. 루구주 쓸만하죠. 옵션 걸려 있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찾는 팀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손님으로 붐빌 거예요. 맞아요. 아마 여기저기 다 다른 팀들에서 필요로 하는 매물들이 진짜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내야수 있지, 외야수 있지, 선발 있지, 불펜 있지, 플래툰 빅뱃 있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본인들이 마음만 제대로 먹는다면 아마 팜 시스템 탑 1부터 10까지 다 갈아치울 수 있을 수준입니다. 심지어 애리조나가 또 최근에 폼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타이밍을 통해서 또 이제 팜 수급도 그쵸. 좀 원활하게 하면서 해볼 수 있고. 제가 레퍼런스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팀들에서 탐낼 만한 매물이 뭐 조시 네일러 진짜 크게 가면 케텔 마르테 안 팔겠지만 안 팔겠죠. 안 팔겠죠. 그 차니까 여기는. 그리고 뭐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로데스 구리엘 주니어, 페빈 스미스도 있고 여기다가 뭐 메릴 켈리 있고 잭 갤런 있고 진짜 급한 팀이면 에드워드 로드리게스 찔러볼 수 있고 쉘비 밀러 있고 뭐 많아요. 그래갖고 진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좀 어린 투수 찾는 팀이면 라인 넬슨도 찔러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 눈에 띄는 유의미한 매물만 거의 10명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AJ 폭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데드라인에 셀러로 나선다고 한다면 가장 문전성시를 이룰 팀이 아닌가. 여기는 뭐 걱정 안 됩니다. 프런트 자체도 똑똑하잖아요. 네. 운영을 잘하는 팀이고 뭐 무능한 프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리라 믿습니다. 예. 아 이게 참 코빈버스 시즌 아웃 그게 너무 때부터 커. 팀 플랜이 단단히 꼬여버려가지고 여기 번즈 복귀로 다시 타임라인을 맞춰야죠. 내후년 내후년으로 맞추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또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어일 것 같긴 한데 바이오겠죠? 네, 저는 근데 이미 데버스 트레이드 때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걸 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팔 수 있는 것들은 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없었잖아요, 뭐가. 그쵸. 팜이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운 좋은 기회로 이제 데버스를 네. 좀 사왔지. 싸게 사온 건데 그렇다고 이제 뭐 여기서 더 추가 보강을 하자고 막 S급 타자 사오겠다고 애들이 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뭔가 필요한 포지션은 보이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선발 로테이션 멤버 그냥 4, 5 선발 맡아줄 수 있는 그냥 미드 로테이션 멤버라던가 3선발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가 네, 애매해서 네가 벌렌더 벌렌더부터 좀 이상해서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좌완 불펜이라든가
여기도 지금 투수를 보면은 좌투가 없거든요. 내야수 필요하고요. 에릭 밀러 빠져서. 네. 내야수 그렇죠. 내야수도 조금 필요하고. 그러니까 2루 유격수가 좀 애매하죠. 피츠제럴드가 올해 좀 너무 못해가지고. 아담에스는 뭐 그냥 쓴다고 치고 어차피 써야죠. 네. 네, 2루 빅배시 1루는 필요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데버스? 엘드리지도 있고. 네. 엘드리지 데버스 네. 자리이긴 한데 올해 당장 뭔가 그래도 와일드카드 가는 신용이라도 좀 내보겠다 하면은 5원 같은 경우에 네. 반년이니까 그렇죠. 5원 정도도 사볼만 하고요. 그거 아니면 사실 그냥 아예 FA 시장 노리는 게 이 팀에 맞을 맞아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이 그게 팀은 맞아. 지금 팜이 막 뭔가 여기도 지금 내놓을 만한 매물이 있는 건 아니라서 큰 지출 안 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선수 지출은 하지 말고 돈 지출을 늘려서 FA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매물도 사실은 없어 보여요. 바이어 한다고 했을 때. 네. 여기는 사고 싶은 건 확실히 있는데 팔 게 없다. 네. 아마 이대로 갈 거. 반대로 줄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팀으로 또 넘어가서요. 다음 팀은 샌디에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도 지금 무조건 그냥 달려야 되는 팀인 건 맞아요. 그냥 사정상 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2차 사치세 라인을 지금 너물랑 말랑한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프렐러가 이 시점에서 무리해서 돈 못 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샐러리 캡 문제도 있어서. 예, 여기는 네. 지금 재정난이라 그리고 이제 딜런 시즈랑 로베르트 수아레스가 올해 이제 계약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도 그 연봉이 꽤 세서 오히려 좀 셀러면서 바이어 같은 좀 다소 애매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이클 팀이기도 해요. 킹도 내년에 끝나지 않나요? 플레이 옵션 알고 있는데 네. 확실찮아요. 네. 근데 킹은 지금 누워 있었잖아요. 누워 그래가지고 계셔서. 좀 애매하고 지금 닉 피베타도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올해 피베타- 잘할 때 팔아야 된다. 를 다른 팀에서 사갈다. 네. 아 가능성이 있는 말이긴 해요. 음. 근데 지금 어쨌든 무조건 어쨌든 로스터 구조상 포스트 시즌을 가는 척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사와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루 또 1루 빅벳 하나 사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아라이즈 1루 수비 못하고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타를 보내고 크로네머스 2루 쓰고 2루 쓰면서 이제 둘이 돌리고 아라이즈도 만기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1루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뭐 아까 또 얘기하지만 또 조시 5원 네일러? 같은 애 5원 네, 네일러 같은 애 이런 선수들을 좀 사오는 게 맞지 않나. 선발도 이게 사오긴 사와야 되는데 만약에 달릴 거면 진심으로 달릴 거면 근데 그 정도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르비슈 이제 후반기 복귀하니까 잘하길 빌어야 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로테이션 부상 다 복귀만 해도 플레이오프 만약에 간다 치면은 괜찮은 로테이션이라 네, 투수 시즌 보강은 반등하면 네. 뭐 CJ 피베타 킹 다르비쉬면 어디 꿀리진 않잖아요. 그쵸. 좋잖아. 그래서 투수보다는 결국에는 이 야수 쪽 1루 그리고 필요하다면 포수 호수. 이쪽이 절실한데 포수 매물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네. 결국엔 1루 빅벳 이쪽이 찾아볼 만한 매물일 텐데 키버트 루이스 팔아버리고 싶다. 아이 근데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키버트 루이즈가 오면은 1위 포수긴 해요. 맞아요. 네, 지금 샌디에이고 포수 둘이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엘리아스 디아스랑 말도나도 둘이 WRC 플러스 합치면은 108이거든요. 둘이 합쳐서 그러니까 64, 42, 44 막 이 정도 해요. 그래서 합쳐서 108. 아 저는 근데 그 연봉 주고 키버트 쓸 바에 그냥 수비 좀 말도나도 하나 쓸래요. 네. 근데 뭐 샌디에이고는 참 재밌는 게 매년 그렇게 팔아 제끼면서도 또 팜을 기어이 채운단 말이죠. 드래프트를 통해서 네. 이번에도 레오 디브리스라든가 뭐 캐시 메이필드 뭐 보스턴 베이트만 이런 선수들 평가 좋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매드맨이 알아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은 건 맞아요. 저희가 얘기했던 다른 팀들과 좀 다른 궤로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셀러리 문제도 겹쳐 있고 오너십하고 약간 마찰도 있는 것 같고 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되게 큰 화두기 때문에 되게 대드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몸을 비틀어내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일 것 같고 큰 부분은 아직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렵죠. 한다면 셀러 포지션 전환해가지고 그냥 파이어 세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또 그러겠어요 설마? 네. 매드맨이.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미친 사람이라. 선발 로테이션 4인 다 팔아버리고 야 올해 안 될 것 같아. 연봉이나 털고 유망주나 받아오자. 딜런 시즌 팝니다 하면 갑자기 이제 딴 데 있던 손님들 다 올 건데. 여기로 몰려올 자 건데. 여기 다 몰려. 마이클 킹 팝니다. 마이클 딜런 시즌 팝니다. 묶어서 팝니다. 팝니다.
묶어서 2명 이상 사가면은 DC에 드립니다. 이러면은 한 10개 구단에서 달려올 거야. 진짜 무조건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무브가 예상이 안 된다. 참 여러모로 오히려 그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뜬금없는 미친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1, 2주간 어떻게 스탠스로 잡을지 지켜볼 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승률이 5할 4푼 6리에다가 네.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52%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에이 설마 파이어세일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모르죠. 다음 주에 갑자기 에이, 연패를 박아서 순위가 이상해진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LA 다저스 얘기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팀 또 뭘 사올라나. 걱정은 안 되는데. 여기는 팔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뭐 의외로 별거 안 하고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이미 FA 시장에서 많이 사와가지고 많이 사오기도 했고 선발이 좀 필요해 근데. 네 선발 야 그렇게 사왔는데 또 필요해. 선발 근데 돌아오지 않나요? 글래스노우도 돌아왔고. 돌아와서 또 제대로 뛸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몇 경기 뛰고 또 들이누울 줄 몰랐잖아요.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5경기만 뛰게 하고 포스트 시즌까지 쉬게 하는 게 스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근데 전반기 다치고 후반기 복귀하는 게 낫잖아요.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따지자면 네, 좀 되게 심한 게 이 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선발이라고는 야마모토랑 메이밖에 없어요. 근데 메이도 이제 중간에 온 거라. 중간에 네, 야마모토밖에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 시즌 기준으로 선발 한 경기 이상 뛰었던 투수만 해도 엄청 많아요. 13명이야. 불펜데이도 네, 엄청 했어요. 진짜 돌려 불펜데이 계속하고 피기백으로 계속 돌리고 뭐 나올라 치면 다쳐서 나가고 심지어 불펜 중에서도 나왔다 다친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선발 좀 건강한 선발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저스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글래스노우랑 스넬이 포스트 시즌에 건강하게 복귀해서 던져준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이것도 물음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수들이라서 진짜로 좀 건강하게 던져줄 수 있는 투수를 찾는다면 여기는 또 제가 왜 그러냐면 매물이 많아요. 가용 가능한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달튼 러싱만 팔아도 달튼 러싱이랑 뭐 좀 무리해가지고 뭐 앤디 파이스 같은 선수 여긴 진짜 큰 매물이 아니면 안 팔겠지만 여기다가 뭐 많아요 진짜로 파매도 뭐 이런 파매 많잖아요. 네, 뭐 진짜 많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투자하기로 치면 에이스 하나 사올 수 있어요. 샌디 알칸타라도 그냥 데려오겠죠. 네,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샌디 알칸타라 들어오면 똑같아지지 않나요, 근데? 그렇긴 하지. 그러네요.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미치 켈러를 데려와야. 그래 미치 켈러. 미치 켈러. 이런 유형을 데려와야지. 네, 그래서 뭐 팔 것도 많고 니즈도 확실하기 때문에 뭐 야수를 더 데려올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아마 투수 쪽에서 뭔가 시장을 알아볼 텐데 여기 의외로 꽤 큰 딜을 할 여력도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좀 위태위태한 건 사실이에요. 근 몇 년 봤던 다저스 중에서 가장 선발이 좀 불안해. 네, 매년 다치는 건 똑같은데 좀 심하게 다쳤어. 이 정도는 좀 감당하기 아무리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팀이 큰 무브를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MLB 트레이드 데드라인 특집 내셔널리그 편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저희가 아메리칸 리그 편으로 돌아올 텐데요. 그때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